선생님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관련 교사 연수 15번째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이렇게 강의를 꾸준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이제 코딩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엔트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블록들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봤었는데, 이 블록들을 가지고 코딩한 결과를 한번 피지컬 교구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피지컬 교구에서 그 블록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활용할 도구는 아두이노라는 교구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간단히 제가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두이노라는 교구인데요.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렵고 좀 이따 이제 PPT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는 엔트리에서 코딩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라는 건 작은 컴퓨터 역할을 하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보드가 있죠. 이걸 아두이노라고 하는데요. 아두이노는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쓸 건 아두이노 우노라는 제일 첫 번째 단계의 보드입니다. 가격대는 사실 비싸지 않아요. 한 정품으로 사시면 2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복제 보드로 사시면 한 4,000원? 뭐 이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복제라고 해서 불법은 아니고 이 아두이노에서 그런 라이센스 같은 걸 다 풀었기 때문에 복제로 사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어쨌든 이런 아두이노 우노 이 보드를 우리는 그냥 아두이노라 부를 거고요. 이 아두이노 보드를 프로그래밍하는 그 프로그램도 아두이노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엔트리로 프로그램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이 아두이노 보드를 아두이노라 부른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리셋 버튼이나 컴퓨터와 연결해서 코딩을 할 수 있는 USB 포트, 그리고 별도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외부 전원 소켓,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여기 많은 칩셋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알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생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쉽게 생각하시면 CPU 같은 기능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위아래 이제 핀들이 엄청 많아요. 핀들 중에서 어떤 핀들이 있냐면 여기 보면 뭐 GND라고 써 있는 핀인데 이거는 그라운드 접지라고 써 있죠. 무슨 뜻이냐면 어, 아두이노도 사실 여기에 연결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있어요. 뭐 소자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전기적 장치 있는데 어떤 전기 부품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극,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GND라고 써 있는 부분은 전기가 나가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여기 3.3V, 5V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전원을 넣어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 디지털 핀이랑 아날로그 핀이 남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날로그 핀은 뭐냐면 이제 이 아날로그 핀에다가 우리가 조금 뒤에 나오는데 점퍼 케이블이라는 걸 연결해서 이제 연결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뒤쪽에 이게 점퍼 케이블입니다. 색색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요. 제가 이렇게 앞쪽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구멍 홀에다가 꽂아서 이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핀은 아날로그는 디지털과 다르게 아날로그의 그 주파수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아날로그의 이제 신호라고 해야겠죠? 아날로그 신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023까지의 다양한 범위를 가져요. 그래서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온도 센서라든가 습도 센서라든가 미세먼지 센서라든가 해서 어떠한 수치값을 센서가 이제 감지하고 그 값을 이제 아두이노에게 전달을 할 때, 그럼 아두이노는 센서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0에서 1023의 범위로 어떤 값을 입력받을 때 쓰는 게 이 아날로그 핀이고요.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좀 다르대요. 0 또는 1. 그래서 켜짐 또는 꺼짐의 신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신 켜짐과 꺼짐이라는 신호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켜짐과 꺼짐이라는 신호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출력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LED를 켰다 껐다, 모터를 돌렸다 껐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 근데 0번과 1번은 잘 쓰지 않죠. 쭉 있는데 중간에 이제 물결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PWM 포트라고 하는데 이제 펄스폭 변조라는 어려운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부분은 뭐냐면 아까 아날로그는 0에서 1023의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켜짐과 꺼짐 값밖에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처럼 변조한 게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포트예요. 이 포트는 아날로그처럼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0부터 255의 값을요. 그래서 이 디지털 포트에 이제 뭔가를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LED를 연결하면 그냥 껐다 켰다가 아니라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브레드보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브레드보드는 일명 빵판이라고 하죠. 보이진 않지만 이 안에 엄청 구멍이 많잖아요. 구멍들 사이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줄과 아래 두 줄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가로로 쭉 연결돼 있고요. 가운데 있는 세로들은 이제 세로로 한 줄씩 쭉 연결돼 있습니다. 뒷판을 한번 제가 열어봤는데 뒷판을 열면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점퍼선인데요. 점퍼선은 암 커넥터와 수 커넥터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자들이 매우 많죠. 그래서 아두이노 소자들은 종류가 많지만 저희는 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그냥 LED 정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연결은 이제 컴퓨터와 코딩에서 우리가 표현할 거기 때문에 USB 포트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두이노 보드 연결하시고요. 컴퓨터 뒷면 또는 앞면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이런 걸 할 거예요. 어떤 걸 할 거냐면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들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들 건데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호등 LED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호등 LED 하나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 좋게 세워놓기 위해서 미리 브레드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했냐? 이 브레드보드에 아두이노 핀들 연결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절대 각각의 이제 핀들이 세로로 연결되면 안 돼요. 왜냐면 하나의 핀마다 하나의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핀들은 가로로 입력이 돼야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세로로 한 줄씩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점퍼 케이블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제가 맨 아래쪽에 연결했죠. 점퍼 케이블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구멍에 아무 데나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세로 한 줄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맨 오른쪽에 GND라고 써 있는 이 그라운드 핀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나머지 빨강, 노랑, 초록색은 이제 디지털 9번, 10번, 11번에 연결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PWM 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값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연결을 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초점이 좀 안 맞으니까 제가 초점을 살짝 맞춰볼게요. 자, 됐죠? 됐네요. 자, GND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고 RYG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GND는 제가 GND 포트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RYG는 각각 여기 보시면 빨강색, 노란색, 초록색이 바로 연속적으로 꽂혀 있는 부분 있죠? 그게 9번, 10번, 11번 포트입니다. 그래서 빨강색 9번, 노란색 10번, 초록색 11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라운드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쌤들은 아마 지금 아두이노가 없으실 테니까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서 한번 엔트리에서 연결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트리 화면으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이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이거를 좀 해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크기를 줄이도록 할게요. 화면 크기를 좀 줄여서 동시에 보이도록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한 상태에서 이제 엔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에 가시면 학습하기 만들기가 있죠. 만들기에서 작품 만들기 들어가시고요. 자, 작품 만들기에서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하드웨어, 즉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블록에 하드웨어에 들어가시고요. 연결 프로그램을 엽니다. 자, 미리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누르고요. 자, 아두이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제 보드이기도 하고 해서 여기 확장 모드로 연결을 들어갑니다. 자,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 정지하고 제가 연결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이제 코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드웨어에 가시면 이렇게 연결되면 이런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제가 연결할 때 몇 번 핀을 어디에 연결했다고 했었죠? 디지털 9번, 10번, 11번에 연결했다고 했었죠? 그걸 한번 켜보는 걸 해볼게요. 그래서 디지털 3번 핀 켜기를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가 왜 사라졌죠? 자, 확대를 좀 하고요. 자, 3번이 아니라 저는 9번이죠. 그래서 9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9번 핀 켜기. 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10번 핀도 켜보겠습니다. 자, 10번 핀 켜기. 자, 노란색 불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1번 핀 켜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번 핀 켜기. 자, 초록색 불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여기는 이제 PWM 포트니까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이걸 지우고요. 정하기가 있습니다. 255로 정하기 디지털 3번 핀을 이거를 9번을 한번 약간 어둡게 출력을 해볼게요. 한 5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5로 정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자, 살짝 불이 들어왔죠. 그쵸? 살짝 들어왔죠? 자, 그러면 10배인 50으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훨씬 밝게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10번도 동일하겠죠. 50 그리고 5는 살짝 들어오죠. 잘 변화가 잘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PWM 포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활용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밖에 있다 쳐봐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바깥에 나와 있는데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그 미세먼지 신호등은 미세먼지가 좋을 땐 초록색을 늘 이렇게 켜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좋지 않을 땐 노란색을 켜고 보통일 땐 노란색을 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나쁠 땐 빨간색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 신호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다 일단 지우시고요. 자, 확장해서 여기 확장 블록 불러오셔서 날씨 블록 불러옵니다. 자, 추가하신 상태에서요. 전 이미 추가를 해놨죠. 자, 한번 이걸 가지고서 해볼 텐데요. 사실 좀 사과드릴 건 뭐냐면 이 확장 블록이 오늘 엔트리가 살짝 오류가 났는지 서버에 오류가 났는지 제대로 미세먼지 수치가 출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 안녕을 말하기 갖다 놓고 확장해서 오늘 충남 전체에 미세먼지를 말하기라고 하면 뭐 1이든 2든 뭐든 나와야 되는데 꼭 0만 나오더라고요. 0이 나오죠. 그렇죠? 0이 출력됩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초록색밖에 출력이 안 되긴 할 텐데 그냥 그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표현에 있어서 나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우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죠. 그쵸? 확장해 가셔서 오늘 자, 판단을 하나 추가해야겠죠. 먼저 미세먼지 농도가 크거나 같다면 몇보다 이쪽으로 가야겠죠. 3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매우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엔트리봇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의 미세먼지는 좋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서 좋음이니까 이 아두이노에 있는 불 중에 어떤 걸 켜야 될까요? 초록색을 켜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드웨어에서 몇 번 핀을 켜시면 되냐면
디지털 초록색이니까 11번 핀을 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켜시면 돼요. 서울이 아니라 참 충남이죠. 자, 충남. 자, 오늘의 미세먼지는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천안에 살고 계신 분은 이쪽에서 이제 천안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공주는 공주로 바꾸시면 되고요. 기온이 아니라 참 미세먼지죠. 이런 식으로 바꾸면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가 좋으면 초록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만약에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30보다 작다면이 아니라 요거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판단해서 참 그리고 참을 먼저 넣을게요. 자, 미세먼지 농도가 30보다 작은 게 아니라 먼저 30보다 큰 거, 30보다 크고, 자, 이걸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보다 작다면 80보다 작다면이 되겠죠. 8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래서 8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복사 붙여넣기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떨까요? 보통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보통입니다. 보통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디지털 몇 번 핀을 켜면 될까요? 10번 핀, 보통이니까 노란색을 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맨 위에 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두 개가 붙여졌네요. 아래 건 지우고요. 자, 마지막으로 몇보다 크다면으로 할까요? 이제는 무조건 몇보다 크다면, 자, 80보다 크다면, 만약에 80보다 크다면 그거는 미세먼지 좋음이 아니라 나쁨입니다 라고 가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9번 핀을 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제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쳐봐요. 교실에 이걸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킨다 쳐보면 미세먼지가 좋을 때는 이제 초록색 불을 켤 거고요. 나쁠 때는 노란색, 나쁜 게 아니라 보통일 땐 노란색, 그리고 나쁨일 땐 빨간색 불을 켜겠죠. 아마 그렇게 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실행하면 아마 약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조음만 돼서 초록색이 나오겠죠.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세먼지는 조음이다 하고 불에 초록색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록색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미세먼지 수치가 30이 넘어간다 하면 노란색 또는 빨간색의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블록과 실제 생활에 어떻게 피지컬 교구를 활용하면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제 해봤는데요. 사실 아두이노가 다루기 쉬운 교구는 아니죠. 하지만 선생님들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보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요. 아두이노 아니고 다른 교구로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더 간단한 교구들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교구 중에 이 마이크로비트라는 교구도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셔서 마이크로비트에 어떠한 이 도트 매트릭스라고 해요. 불빛이 들어오는 도트 매트릭스에 불빛이 들어오게 해서 표현값을 출력을 하셔도 괜찮고요. 뭐 왼쪽 버튼 누르면 미세먼지, 오른쪽 버튼 누르면 기온이 출력되게 그런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저는 그냥 오늘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이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을 15시간 동안 이제 수업을 같이 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코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 과정이 나와 있지가 않죠. 하지만 인터넷이나 뭐 일선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이런 간단한 인공지능 체험들을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래를 살아감에 있어서 앞으로 뭐 10년 내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부분을 대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다음 시간은 없죠. 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연수 들어서 감사합니다.